자, 4-1이요. 봅시다. 조용조용. 4-1은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에요. 자, 핵심 가정이요. 소비사회에서의 핵심 가정은요, 개념이었어. 어떤 개념이었냐? 돈이 행복을 산다라는 그 개념이 소비사회에서의 핵심 가정이었대요. 자, 일단 지금 이 글은 소비사회에 대한 얘기고, money buys happiness,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that부터 happiness까지 묶을 거고요. 얘가 지금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역사적으로 there is a good reason, 이렇게 가정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었는데요. 지난 몇 세대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가깝게 살았대. subsistence가 무슨 뜻이었어요? 최저생계요. 그치? 최저생활 수준에 가깝게 살았대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진정한 증가를 가져왔어. 어디에서? 물질적인 행복에서요. 옛날에는 판잣집에서 살다가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졌고요. 아파트에 살았다.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하게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뭘로 이어지겠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생계 수준으로 살 때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게 정말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에 this assumption이라고 해서 앞문장 지금 받아주고 있으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좋은 근거가 있었어 라고 하려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이 문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 몇 세대까지는 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난 몇 세대까지는 이랬어 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 아,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majority of people is 였는데요. 주어 자리에 대다수의 라는 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people이 주어 역할을 할 거고요. 따라서 복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면서 close 단어 체크할게요. close 쓸 거야, closely 쓸 거야 물어볼 수 있거든. 자, close는 가까이란 뜻이야. closely는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그렇지. closely는 자세히 같은 느낌이야. 자세하게, 면밀하게, 가깝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깝다라는 게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생계 수준에 자세히 살았어가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깝게 살다의 느낌, 그 의미라서 여기서는 close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득의 증가가 진정한 증가를 가져왔어요 라고 해서 genuine increase 쓴 거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increase 단어 정리하시면요. 요 정도의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이 더 큰 행복을 야기시켰대. 더 큰 행복을 야기시킨 건 뭐예요? 뭐가 더 큰 행복을 야기시켰지? 돈 잘 벌어서. 돈 잘 벌어서. 물질적 행복이 진짜로 증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앞문장이겠죠. 따라서 and랑 this랑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컴마 찍고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has 쓸 거야? have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수일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에 genuine increases 라고 해서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have로 헷갈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뭐 실질적으로 진짜 행복이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뭐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단어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나 연결사 나오고 역접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문장 순서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자, 역사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선진국에서요. 물질적인 행복의 수준이요. 이동했어. 최저생계 수준을 넘어서서요. 전례 없는 풍요의 수준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선진국은 최저생계가 아니라 굉장히 풍족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 라고 해서 생활 수준이 달라졌어 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number of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이라고 해석할 거고요. 뒤에는 복수명사 오기로 했죠. 그래서 nations, s 붙은 복수명사 들어간 거고요. unprecedented, abundance 단어만 체크해 둘게요. 전례 없는 이란 얘기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unheard of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고요. abundance, 풍요, 풍족, affluence나 그냥 뭐 부지부, wealt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냐면 선진국들은요 가져요. 몇 세대를 가진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번영을 가진 몇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한 세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잘 살고 엄마 아빠도 잘 살고 그 자식도 잘 살고 몇 세대에 걸쳐서 대대손손 잘 사는 그런 그 세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었어. 더 많은 돈은 실제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와. 근데 언제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요. 아주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을 때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더라. 어떻게 알게 됐어? 잘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됐고요. 뭐 unparalleled 단어만 정리할게요.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이거죠. 독보적인 약간 이런 의미잖아. matchless나 unequaled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emerging 단어 체크할게요. 뭐 늘 얘기하지만 나타나다 자동사죠. 그래서 emerged 수동태로 쓸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does bring 할 때 does는 지금 동사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가져오더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낮은 소득으로 살 때만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 조건 내용상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있어가지고 반대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얘기 하겠지. 당연히 역접되는 부분이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세계적인 평균으로서요. 1인당 소득이 도달할 때는요. 연간 13,000불 정도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소득이요. 돈을 더 번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as little이니까 거의 추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요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자유나 의미 있는 일이나 사회적인 관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더해준대요. 어디에? 행복에. 우리의 행복을 좀 더 많이 우리의 행복을 더해주는 것은 추가적인 인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복을 더해주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리치 체크하시고요. 대표적인 타동사죠. 어디 어디에 이르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어디에지만 to나 at 같은 전치사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중요하지? 추가적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는 부분이요. 여기 리레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개념이 아니라 문장 전체 거의 더해주는 게 없어 라고 해서 동사에 대한 수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있냐 없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few가 아니라 little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uch부터 tolerance까지 묶을 거고요. factors가 주어고 add가 복수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종 소득이 2배, 3배 증가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즉 잘 사는 나라요. 잘 사는 나라에서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봤자 뒤에 어떤 얘기 들어가야 돼?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이어지지 않아요. 체감하는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뻔한 얘기기는 한데 어쨌든 내용상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나온다면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는 해둘게요. 그 다음에 perceived가 well-being 꾸며주는 거고요. 인식되어지는 인데 이제 해석할 때 체감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행복 입장에서 지가 체감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 들어간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과거에는 돈이 행복이야 였어요. 왜? 과거는 최저생계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현대 선진국은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요. 이런 세계에서는 평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조건에 대한 얘기야. 어떤 조건? 돈이 행복을 사? 라는 그 명제가 참이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죠. 어떤 조건? 최저생계 수준이 돼야지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지막
4-4요. 연구 과정에 대한 얘기였죠. 연구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연구 과정의 합리적인 부분과 합리적이지 않은 이 부분을 나눠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고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자, 봅시다. 소연이 정신 차려. 자, 연구 과정은요. 종종 전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라고 해서 주제문이죠. 그치? 연구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글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거 뭐라 그랬지? Not entirely. 이거 완전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부분부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완전 비합리적이야가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일단 그 다음 문장에서는 대체 연구 과정이 뭔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올 거야.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 적용해서요. 이게 왜 합리적이란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연구라는 건 과학적인 연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늘 얘기하지만 과학이야 라고 하면 어떻다고? 객관적이에요. 그치? 과학은 객관적이야. 그럼 객관적이란 얘기는 당연히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야, 연구야 라고 하면은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과학적 연구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과학적 방법의 전통적인 적용에서 연구자는 해야 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연구하려면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쵸? 가설을 세우고 나서 중요한 실험을 설계해야 돼요. 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 가설이 이 실험을 견뎌내면요. 이 견딘다는 게 뭐 하는 거지? 통과하면 이거지. 통과를 하면요. 일반화가 주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 이해의 발전이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 뭐 할 거라고? 가설 만들 거야. 실험 설계할 거야. 검증할 거고요. 통과하면 일반화 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과정을 설명해 준 부분이었어. 됐죠? 자, 문법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들만 확인하면요. 일단 be supposed to 같은 경우는 단어만 정리할게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to test it 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is이 지칭하는 거 당연히 hypothesis, 가설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설이 이 테스트를 견디면 withstand가 의미하는 거 pass의 의미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this test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얘기 들어가고 나서 이 테스트를 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순서 포인트로 쓸 수 있고요. 자, 일반화가 주장이 될 건데요. argue for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쓰인 거죠. 하나의 단어로. 얘 지금 지지하다, 찬성하다 뭐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or까지가 하나의 단어로. 자, 그래서 가설, 실험, 검증, 일반화, 발전 이건데 그럼 질문. 그럼 그 가설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데? 가설부터 시작한다며. 그럼 대체 그 가설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지. 아까 뭐라 그랬어?
실험 과정이, 연구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서 지금 가설이라 그랬으니까 가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글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설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자, 질문했으니까 대답해 줘야겠죠.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왜 그런 건데?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나는 봤다. 이 순수한 질문이요. 스파운이 무슨 뜻이었지? 알을 낳다란 뜻이었죠. 알을 낳는 걸 봤어요. 결과를 낳는 걸 봤어요. 어떤 결과를?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걸 봤대요. 때때로. 즉, 내 친구는 왜 그러지? 같은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이 순수한 질문이 연구로 이어지는 걸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지금 여기서 가설이라 그랬는데 이 가설이 왜 그러지? 란 질문이고요. 이 왜 그러지? 란 질문이 innocent question이고요. 이 innocent question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whose 단어 체크할게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 colleague 선행사 있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어떤 문장아? 완전 불완전? 완전이야. 그쵸? 자, 완전한 문장 올 거야. 주어, 이형식, 보어 자리 들어갔고요. Why is this so?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으로 들어갔잖아. 왜 그럴까? 라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이 아니라 지금 직접 의문문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봤어요. 이것이 알을 낳는 걸 봤어요. 라고 들어갔고요. see, 지각동사요.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봤어요. 구요. 이 질문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둘의 관계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to 부정사나 PP 형태 들어갈 수 없겠죠. 대신에 지각동사니까 뭘로는 바꿔 쓸 수 있어? 지각동사니까 ing, 그쵸? ing로는 바꿔 쓸 수 있어요. 내용상 알을 낳고 있는 걸 봤어요 라는 건 내용상 조금 어색하긴 한데 문법적으로 만약에 얘를 스파우닝을 주고 맞게 틀리기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ing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연구는 섞인 거야. 영감과요. 합리적인 생각이 섞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영감이 뭐겠어? 번뜩 떠오르는 거잖아. 이 번뜩 떠오르는 거 아까 뭐였지? 왜 그러지?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내 친구가 했던 그 순수한 질문이요. 이 영감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영감과 합리적인 부분이 섞인 거야. 근데 영감은 어떤 부분이냐?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방어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면 그 나머지 거. 가설 세우고 나서 했던 그 나머지 거 있잖아. 실험 설계하고 그 이후부터요. 즉 뭐라 그래요? 중요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보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굳이 인스퍼레이션과 합리적인 생각이 섞인 거야 라 그랬잖아. 합리적인 생각과 인스퍼레이션이야 라고 나눠준 이유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찝어준 거지. 영감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합리적인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spiration은 irrational 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inspiration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잖아.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이 왜 비합리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연구 방법과 실험 설계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은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수백 개의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are concerned, 관심을 가져요.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 합리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요. 실험은 객관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리고 뭐예요? 다루는데 실패해요. 창의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는 실패해요. 또 뭐 해야 돼? 갑자기 창의적인 게 왜 나와? 가 아니라 이 창의적인 거 어떤 거야? 아까 얘기했던 영감이요. 그치? 합리적인 건 다루는데 창의적인 건 안 다룬대.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반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게 또 뭐라는 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영감 있잖아. 어디 갔냐? 왜 없었어? 왜 없었어? 아, 이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건 다루는데 창의적인 건 다루는 걸 실패를 해요. 안 다루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나 without the creative part, 그 창의적인 부분이 없으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었는데? 가설이었잖아. 근데 연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 가설에서부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떤 진정한 연구도 행해지지 않을 거고요. 어떤 새로운 통찰력도 얻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론도 정립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아무런 연구로도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도 정리할게요. 온부터 댐까지 쭉 묶을 거고요. Most of the books가 진짜 주어인데 most of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the books가 진짜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 어떻게 받았어? are and fail 이라고 해서 복수로 지금 받았죠. 요 on부터 experiment까지는 뭐에 관한 책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이픈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냥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without부터 part까지 어떻게 해석했지? 그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했어. 뭐뭐 한다면 뭐라고 해석했어? 가정법처럼요. 그치? 자, 가정법이고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요. 어떻게 알아? 뒤에 거 보고요. 그치?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 동사 원형을 썼잖아. 가정법 과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without이 있는 거 요거 가정법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치? 일단은 그냥 똑같은 표현으로 but for로 바꿔 쓸 수 있죠. 더 creative part인데 이거 그냥 편의상 it으로 받을게요. 알겠지? but for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 가정법이라며 if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if it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were not for it 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외워야 되는 거야. 그치?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외웠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줄 거야? 변형시키겠지. 이렇게 바꿔 놓을 건데 이렇게 안 주고
주고 밑줄 치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는 거지. 맞아 틀려? 틀려요. 가정법 과거라며.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까 틀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해줄 거야? if 생략해. 그럼 어떻게 되지? 주어 동사 도치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밑줄 쳐놔. 맞게 틀리게 물어봐. 전혀 새로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정말 처음 보는 이게 지금 등장하는 거지. 뭐 물어보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얘를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도치할 거면 were it not for i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밑줄 치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변형된 포인트까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됐고요. 내용 확인할게요. 자, 연구 과정이 합리적이 않은 부분이 있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연구 과정이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가설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연구 가설이라는 거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연구라는 건 결국에 영감과 합리적인 사고가 같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리적인 부분과 이 영감이 시작되는 창의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자, 줄대문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떤 거? 중요성이래. 창의성의 중요성이요. 연구 과정에서 합리적인 생각 외에 연구 과정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이고요. 이 창의성이 가설, 영감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싹 다 집어넣으세요.